글쓰기 강사가 되려면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반드시 책이 있어야 글쓰기 강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글쓰기를 굉장히 잘해야 내가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글쓰기 수업을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사의 어떤 역량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글쓰기 강의를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안전함, 이 강사는 안전한 강사인가 그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게 뭐냐면 다른 데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고 큰 문제가 난 적이 없고 그리고 글쓰기 관련된 경력도 안전한가를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글쓰기 강사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사 생활 하시면서 당연히 책도 내시고 어떤 다양한 글쓰기적인 성과를 좀 내셔야지 꾸준하게 글을 쓰셔야지 거기에 대한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반드시 작가가 아니어도 되겠지만 활동을 하시면서는 당연히 작가가 되시는 게 유리하고 다양한 성과를 내시면 훨씬 더 유리해지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글쓰기 강사는 글을 잘 쓰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잘 쓰지 않는데 난 책도 냈고 작가이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제가 글쓰기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쓰기 강사는 글을 잘 쓰는 거를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되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과정 안에 모든 글쓰기 수업의 과정 안에 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학습 목표가 이 사람의 글쓰기 실력을 아주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그런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는 중년층의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사람들한테 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성찰하고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글쓰기 강사이고 글쓰기 강의를 도서관에서 진행을 한다. 물론 각각의 제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시간을 많이 드리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글쓰기 수업, 그 도서관 글쓰기 수업 첫 번째 수업 때 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난 이론을 막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 과정 내에 그렇게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뭔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은 잘 끝났고 그 선생님들 물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지만 다시 제 의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강의가 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센터 같은 데서 강의 의뢰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센터에서는 이 청년들의 자기 인식과 뭐 자기 이해에 대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작년과 재작년은 그랬어요. 또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글쓰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지에 대한 우리가 그런 활동과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글을 잘 쓰는 능력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 강의를 가게 되면은 일단 담당자 선생님들이 재밌게만 해주세요. 정말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구성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뭐 글 써오세요. 제가 피드백 다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은 제 기준에서 달콤한 거지 그 친구들에게는 별로 안 달콤하단 말이에요. 달콤한 친구 물론 몇 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글쓰기 시간을 주고 숙제를 내고 글을 쓰고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요런 과정도 물론 뒷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초반에는 최대한 조별로 뭔가를 직접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뭐 캐릭터 만들기 이런 것도 글쓰기로 엮을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스토리 관련된 것들 모두 다 글쓰기 수업으로 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도 기업에서는 보통 글쓰기 수업을 의뢰하는 경우는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실무 글쓰기와 뭐 보고서 쓰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학습 목표가 딱 떨어지잖아요. 보고서를 잘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무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게 확실히 되는 거고 그 외에 좀 힐링 쪽이라면 이 사람의 무언가가 개선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번에 인재개발원의 자기이해 글쓰기라는 것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러면 이 참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글쓰기를 잘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게 학습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구성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당자가 보통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글쓰기 문장력 자체를 키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이론들, 뭐 구성이나 구조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곳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왜냐? 그 회사원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글쓰기 잘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이 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나한테 강의를 주는데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준 걸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들의 좀 절대적인 그런 깊은 곳에 있는 니즈를 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절대 니즈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절대 니즈가 각각의 곳들마다 각각의 담당자들마다 각각의 참여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내가 잘 쓰는 법을 강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쪽 글쓰기 시장을 정말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을 잘 쓰는 법을 원하는 담당자는 정말 극소수예요. 제가 정말 크다고 느꼈던 시장은 제가 지금 이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자기 이해를 하는 도구로 글쓰기를 활용한다. 요거랑 그다음에 스토리를 활용한 강의.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글쓰기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꼭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혹시 되시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글쓰기 강사 양성 과정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PPT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PPT를 강의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수업에 충분히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활용하시라고 또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다 도움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제가 진행하는 글쓰기 강사 양성 과정이 출강을 100%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각각 개인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제안서를 넣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들어오는 강의들도 다른 이제 참여자분들에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같이 글쓰기 강사 양성 과정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 강사 하나 더 좀 어필해볼까? 글쓰기 강사는 사실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사의 영역이고
글쓰기 강사로 돈을 버는 건 글쓰기로 돈을 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메인 직업이 따로 있고 글쓰기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직업이 그냥 글쓰기인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글쓰기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글쓰기 강사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글쓰기적으로도 저에게 어떤 제안이나 연락이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끈을 계속 놓지 말고 저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글쓰기를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취미로 해서 살고 싶다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 명의 사람이고 성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저는 글쓰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글쓰기 강사였고, 지금도 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을 좀 같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글쓰기 강사가 되는 이 방향의 길로 저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